은퇴 이후 늙고 아프신 부모님을 보살피느라 부모에게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가? 김병에는 효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 병이 치매이든 암이든 그 병의 경중과 상관없이 오랜 기간 병이 지속될수록 환자의 건강 상태는 물론이거니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의 건강, 그리고 행복까지 앗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님의 긴 병이다. 오랜 기간 부모님의 병간호를 해온 분들의 말을 빌려보자면 한없이 어두운 동굴로 떨어지는 기분이랄까. 이 어둡고 긴 동굴의 끝이 어디일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점. 그리고 그 끝은 어쩌면 작별이라는 가장 슬픈 결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보호자를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이러한 늙고 아픈 부모님의 병간호 문제를 두고 어느 한 스님은 간단하면서도 사뭇 심오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결국에는 나라는 존재의 고귀함에 초점을 맞추며 할 수 없는 걸 억지로 하려다 자신마저 병에 걸리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이야기를 남기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렇게 간단한 말 한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해당 스님의 이야기를 토대로 원망스럽지 않게 늙고 아픈 부모님을 보살피는 5가지 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려 한다. 이미 아픈 부모님을 보살펴본 경험이 있는 분들부터 지금 이 순간에도 소가리하며 아픈 부모님을 병간호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은퇴 이후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되실 그 모든 분들에게까지 어떤 한 줄기 빛과 심심한 위로가 될 수 있는 영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첫 번째,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한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은퇴 후 시부모님 간병으로 인생을 보내고 있는 걸까 하는 마음에 남편이 원망스러운 며느리, 누가 부모님을 봉양할 것인지를 두고 서로의 의견 대립과 이해관계로 인해 불화를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 오랜 세월 본인의 투병 생활로 인해 늘 자식과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인 아픈 부모님, 아픈 부모를 두고 직접 모실 수 없는 자신의 상황과 처지가 안타깝고 죄스러운 자식들. 아마 부모 봉양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방금 이야기한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자연스레 연상된다. 원망, 미안함, 안타까움, 그리고 죄책감과 같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뒤섞인 상태로 말이다. 그런데 사람이 늙고 병이 드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니다. 의학의 발달로 천년만년 장수를 누리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끝이 없는 인생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새로운 고통일지도 모른다. 즉, 인간은 모두 언젠가는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존재인 것이다. 그렇기에 부모님이 늙고 아프게 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그 누군가의 잘못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자연스러운 문제를 두고도 쉽게 감정을 섞어나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렇게 감정을 섞음으로써 누군가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부모 돌봄 문제를 두고 모두가 불행해지기 때문이다. 병이 환자의 건강뿐만이 아닌 가족 전체를 파괴하게 되는 셈인 것이다. 여러분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아니다. 또 미안해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탓할 필요도 없다. 그저 자연스러운 인생의 한 부분이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자각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우리는 원망, 억울함, 고통스러움, 미안함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될 뿐이다. 물론 이걸 의식적으로 자각한다고 고된 봉양이 갑자기 편해진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내가 부모님이든 시부모님이든 말 그대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가족 모두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지금 당장엔 누가 부모님을 모실지부터 어떻게 봉양을 해야 하는지와 같은 문제들이 더 실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인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의 변화 없이는 그 외 다른 것들은 그저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늙어가는 것과 병이라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인식과 시각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들로 인해 소중한 가족과 나의 평안함을 빼앗길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 시작점은 이것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자각하는 데 있다. 두 번째,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은 불효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우리나라 정서상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는 것을 도덕적이지 못하거나 불효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집에서 직접 모시기에는 집이 비좁을 수도 있고 가족들이 많이 힘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도와 자식의 도리라는 관점에서 요양시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윤리와 도덕에 나를 억지로 맞추려 들지 말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상황에 비추어 판단할 필요가 있다. 요양원에 보내는 것은 불효이고 직접 모셔야만 제대로 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정된 관점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요즘에는 좋은 요양시설도 많다. 그리고 현재 나의 상황상 여력이 안 된다면 요양시설에 보내어 부모를 돌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모셔야만 제대로 된 효도를 하는 것이라 생각을 하며 본인이 직접 모실 상황이 아님에도 이걸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니 개인도 그렇고 주변의 가족들까지 모두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부모님을 요양시설에 보낸다고 불효자가 되는 것도 그리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이 본인, 가족 그리고 부모님 모두에게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일 수도 있다. 본인과 가족의 생활과 인생이 하나도 없는 환경에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부모 돌봄이란 있을 수 없다. 나중에 후회가 될 것 같은 마음에 혹은 부모님에게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같은 마음에 당장은 직접 모시는 것이 더 좋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이 병간호가 하루 이틀이 아닌 오랜 세월 지속되어야 하는 문제라면 생각을 유연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도 이렇게 요양시설에 보내드린 후 되려 가족 모두가 평안해지고 부모님의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요양시설에 자주 찾아가며 부모님과 정서적으로 늘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까지 있으면 그 서로의 만족도는 더욱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런 것을 보면 중요한 것은 직접 모시는지 아닌지의 여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정서적인 친밀감을 유지할 수 있는가의 여부인 것 같다. 물론 아픈 부모님이 요양시설만큼은 정말 반대를 하시거나 본인이 나중에 평생을 두고 후회할 것 같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듯하다.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요양시설이라는 좋은 대안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아픈 부모님을 잘 보살피려면 부모 이전에 평안하고 안정된 내 자신과 가족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연명치료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번에는 조금 더 무겁지만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야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이겠지만 아픈 부모님을 병간호하며 연명치료라는 매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더러 있곤 한다. 이 부분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냐 경시냐에 대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조심스럽긴 하다만 현재 연명치료 여부는 환자 본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족들의 최종 결정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자가 호흡이 어렵거나
의식이 없는 상태라면 사실상 연명치료는 육체를 잡고 있는 것일 뿐 정신적으로 보면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물론 자식의 입장에서는 끝까지 부모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아픈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산소호흡기만 꽂아놓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사람을 계속 살려내는 그런 지옥 같을 수도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다. 실제로 연명치료를 진행해 보신 보호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면 대부분은 연명치료를 한 것에 대해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많다. 연명치료를 통해 살아있는 듯 보여도 그건 진정으로 살아있는 것이 아니며 억지로 생명을 붙들어 매고 있는 것에 가깝다고 한다. 또한 주사바늘로 도배된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너무나 미워지도록 가슴이 아프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비용도 비용이지만 연명치료가 큰 의미가 없으며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한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일부 종교인들 역시 이것은 나쁜 행위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연명치료는 환자 본인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기에 고통스럽게 생을 끊도록 하는 것은 효가 아니고 오히려 마음을 편안하게 돌아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막상 본인이 이러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오면 부모님에 대한 애착과 미련 등으로 인해 그 결정을 내리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연명치료는 보호자가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려고 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연명치료 경험자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연명치료 직전까지 아픈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연명치료의 시점이 오면 편하게 보내드리는 것이 아픈 부모님을 진정으로 위하는 길이 아닐까 싶다. 네 번째,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내 자신과 가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일단 내가 행복해져야 아픈 부모님도 돌볼 수 있다. 부모님의 병도 중요하지만 나와 나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의식적으로라도 만들어야 한다. 물론 자식된 도리를 다하기 위해 그리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무엇보다도 부모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겠지만 보다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러한 환경에 처하게 된 본인의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식들을 생각해 보려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픈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가족들도 중요하다는 감사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표현해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부모님이 아프다는 것이 가족에게 소홀해져도 되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내 가족이 아픈 부모님을 돌봐드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자식인 내가 힘든 일이라면 나의 아내 혹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은 더더욱 힘든 일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픈 부모님 챙기는 것도 당장 버거운데 내가 어떻게 다 챙겨야 하나 그런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지 말고 잠시나마 같이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외식을 하는 것과 같은 가족들끼리의 시간을 만들려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의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건강을 같이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 나의 몸과 정신이 망가진 상태로 타인의 건강과 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치에 맞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부모님도 정말 소중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는 부모님이 낳아주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다섯 번째, 부모 간병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으로 인해 인생이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물론 부모님을 간병하는 일에는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심각해질 필요는 전혀 없다. 진지한 것과 심각한 것은 다르다는 생각이며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부모님을 보살필 때에는 그저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서적으로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하고 배려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 나머지 본인의 인생을 실제보다도 더 불행하게 만들곤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간병하는 분들 중에 이 간병하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큰일인지 부모님이 알아주시길 바라는 분들이 있다. 아니면 주변의 형제들이나 사람들이 이런 자신의 고단함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경우가 있다. 물론 얼마나 그 과정이 고되고 힘이 들면 그런 감정이 생기겠냐마는 이러한 것을 누군가 알아준다고 해서 부모님의 병이 갑자기 호전이 되거나 힘든 병간호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기연민적 발언들과 행동들은 실제 자신의 인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렇기에 조금은 편하고 가볍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부모님을 간병하는 것이 가볍고 쉬운 일이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다만 실제로 그렇게 고되고 힘이 들기에 쉽지는 않겠지만 조금 편하고 가벼운 마음을 가져보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정리해본 원망스럽지 않게 늙고 아픈 부모님을 보살피는 5가지 방법을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이건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는 점을 의식적으로 자각해야 한다. 두 번째, 요양시설에 보내는 것은 불효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세 번째,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연명치료는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네 번째, 아픈 부모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식적으로라도 내 자신과 가족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다섯 번째, 부모 간병에 진지하게 임하는 것은 좋으나 이것으로 인해 인생이 심각해질 필요는 없다.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듯하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부모님을 돌볼 수 있을 것인지 돌아보며 아픈 부모님을 간병하는 시간들이 누군가의 아픔과 불행을 키워내는, 그리하여 종국적으로 나 역시도 누군가의 병간호가 필요하게 되도록 만드는 그런 질이 멸렬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